지난 편에서 김덕경이 부군의 사신을 잡으려고 고려 국경을 침범한 명군을 죽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에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1385년 2월에 요동도사에서 사신 정렬을 보내 김덕경을 남경으로 압송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김덕경은 고려의 국경을 침범한 적을 물리친 것뿐입니다. 더구나 고려 정부의 명을 받고 한 일입니다. 당당하게 따져서 김덕경의 압송을 막아야 하는 게 고려 정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려는 나약하면서 배짱도 없습니다. 우왕은 전전긍긍합니다. 시호와 왕위 계승을 인정받으려고 사신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홍무제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그동안 들였던 공이 물거품이 됩니다. 우왕과 고려 정부는 정려가 김덕경을 끌고 가는 것을 가만 지켜만 봅니다. 정려의 비위를 맞추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우왕은 임견미와 이성림을 시켜 정려를 아주 후하게 접대했습니다. 또한 장자온을 시켜 정려에게 금 50냥, 시중드는 3인에게는 각각 은 50냥씩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김덕경이 남경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다가 어떤 말을 내뱉을지 모릅니다. 지금 정려에게 먹이는 뇌물이 나중에 아무 소용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덕경이 끌려가기 전에 고려도당에서 그를 타이릅니다. 북청주 사건은 혼자서 저지른 일로 모든 책임을 덮어써서 나라에 누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덕경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도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만약 명나라에서 묻는다면 어찌 끝까지 숨길 수 있겠소.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융통성 없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김덕경은 자기가 생각나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명에서 일이 잘못될까 싶어 임견미가 근심하고 있을 때 하륜이 다가와 넌지시 계책을 전해줍니다. 지금 서북 지역에 왜적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 어찌 적을 만나서 죽는 자가 없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임견미의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돕니다. 얼마 있지 않아 명나라로 끌려가던 김덕경이 철주에서 도적을 만나서 죽습니다. 홍무제는 김덕경이 압송 도중에 왜적에게 피해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멀쩡했으니까요. 뇌물을 듬뿍 받은 정려는 아쉬울 게 없으니 자세하게 진상을 파고들지 않았을 겁니다. 충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김덕경만 가엾게 죽었습니다. 그는 비정한 정치 노름에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려 조정은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이 4월에 커다란 서물 보따리를 들고 귀국합니다. 그동안 명나라에 억류되어 있던 김유, 홍상제, 황도, 배중륜, 이자용 등과 함께 귀국한 겁니다. 앞으로는 고려 사신의 방문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홍무제의 약속까지 받아내고서죠. 정몽주를 따라갔던 정도전은 이번에 세운 공으로 도착하자마자 종삼품 성균 죄주 지제교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무려 11년 만의 승진입니다. 홍무제가 억류된 고려의 사신들을 풀어주고 또 사신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니까 고려 조정은 기대감에 부풀어 오릅니다. 잘하면 시호와 왕위 계승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5월에 문화평리 윤호와 밀직부사 조반을 명나라로 보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선왕의 시호와 왕위 계승에 대한 승인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지요. 김유는 귀국해서 우왕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술까지 하사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문을 당합니다. 5월에 국문을 받습니다. 기록을 요약했습니다. 김유를 순군옥에 가두고 찬성사 우현보와 밀직 강회백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다. 처음에 황제가 책망하여 말하기를 앞서 너희 나라에서 우리 사신을 죽이고 또 너희 임금을 시해하였는데 그 권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였다.
김유가 이인임이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김유를 안으로 불러와서 달래며 말하기를 선왕의 아들이 없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의 왕은 누구의 자식인가? 라고 하였다. 김유가 변명하지 않았다. 다음날 우리나라 출신 환관 최안이 김유의 수행원 단덕춘을 속여서 말하기를 너희 임금의 출생에 대해 김유가 이미 황제께 아뢰었는데 너는 어찌 숨기느냐라고 하였다. 단덕춘이 김유의 말이 망령되다라고 하였다. 이인임의 간호 역시 일행 가운데 있으면서 듣고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이인임이 우왕에게 말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유가 돌아올 때 비단과 사라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인임 등에게 뇌물로 바치지 않아서 죄를 받았다라고 하였다. 공민왕 암살 배후에 이인임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추측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려사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록이 금방 또 나옵니다. 김유는 일단 청주로 유배 갔다가 곧 풀려납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에 다시 하옥되어 곤장을 맞습니다. 이어 유배지에 가다가 장독으로 죽습니다. 6월에 고려의 많은 사신이 한꺼번에 명에서부터 돌아옵니다. 그동안 명나라에 억류되어 있던 고려 사신들입니다. 풀려난 사신의 숫자가 무려 38명이나 됩니다. 알고 보니 엄청 많은 고려의 사신들이 명나라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고려에서 한사코 사신에 뽑히지 않으려고 난리를 친 겁니다. 9월에 고려는 그토록 갈망하던 시호와 왕위 개성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명나라 사신 주탁과 나경이 홍무제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왕의 시호를 내리고 우왕의 왕위 책봉을 허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시호가 공민왕입니다. 이전 왕들이 원으로부터 받던 충이라는 글자를 뗐습니다. 공민왕이 죽은 지 또 우왕이 즉위한 지 꼭 11년 만입니다. 그동안 공민왕은 시호도 없이 그냥 선왕으로 불렸을 뿐입니다. 눈물겨운 노력 끝에 드디어 홍무제로부터 시호도 받았으며 우왕도 정식으로 고려 국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려가 명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위정자들이 들떴습니다. 과연 홍무제가 고려의 정성이 갸륵해서 봐준 것일까요? 사실 홍무제는 속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요동의 나하추를 그대로 두고서는 속편하게 북원으로 원정 부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도 홍무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홍무제가 유화적으로 자세를 바꾼 것은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나하추 제거 작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려에 떡밥을 던졌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려를 적대했다가는 나중에 나하추와 고려가 합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지요. 명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없다고 고려 정부가 믿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야 나하추가 위기에 처해 손을 내밀더라도 고려가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홍무제는 고려가 이뻐스라기보다는 나하추 토벌 작전의 하나로 시호를 내리고 왕위 책봉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몽주와 정도전이 대우를 잘 받은 것, 이원괭이 요동에서 무사히 통과한 것, 고려 사신들이 풀려난 것 등도 홍무제의 떡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명나라는 올해부터 나하추 토벌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주가 귀국한 4월의 기록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동에서 사람을 보내 농사에 쓸 소를 매입하자 이에 정우색을 설치하여 서북면의 백성들과 교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 500두를 사들여 도수문사가 낙인을 찍은 후에 요동으로 보냈다. 그런데 요동에서는 낙인이 찍힌 소는 관청에서 바친 것이라고 하면서 값을 치르지 않아 얼마 후 정우색을 폐지하였다. 이 사건 역시 나하추 토벌 작전과 연관된 것입니다. 홍무제가 나하추를 공격하기 전에 군량미를 마련할 목적으로 요동에
둔전을 경작하게 한 것입니다. 홍무제의 속마음이야 어떻든 시호와 왕위 계성을 얻어낸 고려로서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입니다. 우왕은 홍무제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10월에 조민수, 장자운, 우현보, 하륜 등을 사은사로 뽑습니다. 우왕의 놈팡이 짓은 올해 역시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등장합니다. 우왕이 군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틀림없이 조선의 학자들이 부풀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년간의 고려사 기록 대부분을 우왕의 나쁜 짓이 차지하고 있지만 잘한 행위도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우왕이 마암에서 무예 연습을 지켜보고는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트집을 잡아 무예도감사 성중용과 이빈을 채찍으로 때렸다. 당시 모든 부대가 집결해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전투 훈련을 하느라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1월 치신사 염정수를 시켜 무예도감에 수를 하사하게 한 후 얼마 전에 이빈과 성중용을 처벌한 것은 국가대사를 생각해서 한 일이지 사적으로 화가 나서 한 일이 아니니 경들은 더욱 노력하라고 달랬다. 5월 우왕이 교회에서 말을 달리다가 날이 저물자 화원에 돌아와 논어와 맹자 중에서 몇 편을 읽고 밤이 새도록 큰 대자를 썼는데 이는 근래에 없던 일이었다. 9월 우왕이 말 달리기만 일삼고 예도를 익히지 않았기에 나라 사람들이 근심했는데 막상 사신을 맞이하게 되자 그 행동 거지가 어느 정도 절도에 맞는지라 사람들이 다들 기뻐했다. 명나라 사신 장보등도 지금 왕의 행동을 보니 과거 들은 것과 다르다고 했다. 과거에 들은 것과는 다르다고 한 말에서 우왕이 완전한 망나니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임견미나 염흥방과 같은 권신들의 횡포로 국정이 어지러워져 있다는 걸 그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한꺼번에 바로 잡으려고 속으로 벼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많이 놀았으니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속절없이 또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